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가 금요일 날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6%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정배열과 역배열 구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배열이라는 건 위에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역배열이라는 건 위에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 어떤 차트 패턴이 갖춰졌을 때 상황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든 종목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와서 고가 맞고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그 실적에 맞춘 가격대를 수렴을 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즉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나빠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좋으면 우리가 실적을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보죠? 지금 실적보다 전 실적이 더 낮았을 때잖아요. 자, 23년도 실적이 딱 나왔는데 22년도 실적보다 좋아. 그러면 성장한 거죠. 근데 주가는 먼저 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신고가예요. 이유가 있죠. AI.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나요?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 구간에서 이미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실적이 전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나왔고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럴 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6배 올랐습니다. 6배. 그쵸?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지금 적자예요. 그쵸? 자, 보세요. 쭉 내려서 보잖아요. HLB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그쵸? 계속 적자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22평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자. 근데 지금 뭐예요? 정배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쪽이 열려 있다. 자, 그러면 그 신고가 매매를 이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실제 제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매매 마크 내역조에 있죠. 이걸 계속 누르고 있죠.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매매한 내용이. 키움증권 0606 화면 자동 매매일지 차트인데, 자, 정확하게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 보세요. 뭘 만들었습니까? 신고가. 그쵸? 신고가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하는 날 뭐가 나왔어요? B. 샀다. 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빠지죠. 추적하고 다시 사고, 그리고 고가에서 다시 판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고가에서 만든다. 매물 소화 과정 거친다. 다시 상승, 다시 수익 구간. 자, 보세요. 4,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3일 걸립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매각에 대한 이슈. 매각되면 어느 정도의 매각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치에 대해서 주주들도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매수를 해야 되고 신고가 구간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100% 정도의 수익이 3일 만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을 추적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매수, 그리고 매도. 여기 가격은 어때요? 6,000원대에서 정확하게 8,000원 부근까지 한 4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며칠? 4일. 그렇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다른 신고가 종목, HLB도 신고가인데 우리가 HLB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신고가를 진행하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탄생한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세 종목만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스트 소프트가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월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중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스소프트, 그쵸? 이런 중복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쵸? 네 종목을 진행을 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1월 19일 시장가 매수, 그쵸? 이오테크닉스 8시 52분, 이스트소프트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란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스트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날 상한가 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1월 18일 날, 1월 18일에도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돌파 구간에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9일 이스소프트 8시 53분. 그렇죠. 이틀 동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750원에서 왜 시가 체결이니까 39,000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 들어왔다. 그렇죠. 그 위에 자 보세요. 이오테크닉스 이날 13% 상승, 시가 대비 몇 프로? 11% 상승.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그 밑에 플리토.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죠. 하루에 몇 프로 수익? 13% 수익. 그렇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대박이 나진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시장에 좋은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좋지 않았었던 1월 18일 날 동안에도 뭐가 나왔나요? 이스소프트.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HLB. 자, 이런 내용이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그렇죠. 조정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렇죠. 언제? 시가에.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입장 이벤트. 그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실제 이 매매를 같이 하는 아까 전에 실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쵸?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년 이벤트. 신년 이벤트는 여기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스트소프트 같은 뭐 이틀 동안 50% 터지는 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요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내용 간단합니다. 이미 신고가 갔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자, 제가 다른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가온칩스를 매매한 내용입니다. 제 계좌에서 일어난 내용이고 자, 쭉 보시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쵸? 미증시 어떻게 됐어요? 강세 보였죠? 월요일날 또 삽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자. 근데 이렇게까지 그쵸? 이건 제 계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그쵸 많은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는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에 한 번 사고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기간은 2주로 잡는다. 그쵸?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공략하는 시점 정확하게 보여드렸죠. 그쵸? 공략하는 시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신고가를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려면 어떤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런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진짜 신고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과 같이 그쵸? 이런 매매들 그쵸? 단기간에 정말 50% 100%씩 터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수익들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2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